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건설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도 하셨죠? 우리 이관우 의원님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그냥 간단히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 그 업무 보고가 있으신데 거기 보면 우리 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류지에 우리 수위 계측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마 그 개발 시행자나 시공자한테 그 부분이 좀 분명히 그리고 뭐 금액도 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 안전에 꼭 그 부분에 수위 계측 측량하는 거 시설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청소라든지 아프듯이 이런 관리는 어디서 주체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맞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하고는 있는데 이제 다 전체를 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다 시군에서 보면 그 저류지가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좀 흉물로 좀 바뀌는 예, 부분도 많이 습식이 있으니까 있고 이제 건식인데 습식이 아마 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라 믿고 예, 예. 있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는 그래도 7월, 9월 달에 호우가 상당히 내려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실은 우리 평택에도 이번에 한 200mm 정도 온 건가요? 최대한. 실은 그 저희가 실은 예년 같은 경우면 우리 저 지역구인 서탄 진해 상당히 좀 피해가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대응을 분명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배수 펌프장도 실은 자연 배수를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 그 진공 상태도 또 바로 준비를 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는 바로 펌프 가동할 수 있는 준비도 좀 태세를 잘 갖춰준 것도 큰 몫을 했고, 근데 진천에 대한 범람은 실은 우리가 이동 저수지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동 저수지하고도 협력 체계를 잘 갖춰서 배수할 부분은 배수 조금씩 하고 그런 부분이 잘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큰 피해 없이 하천에 대한 범람이 없이 잘 지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충청도에서 좀 아픈 소식도 있지만 아무튼 지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부고속도로 보게 되면 우리 109가 한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보상률이 아직도 약간 한 0.5% 전후로 해서 보상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뭐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지금 없는 건가요? 현재는 이제 보상률을 봤을 때 109가 한 94, 95% 정도 되는 거고요. 209는 한 98% 되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계획 공정 대비 차질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산 IC는 변동 없이 잘 진행되는 네, 거죠?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토지 보상비 확보 차원에서 여기서 늦지 않게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기재부의 이제 공공자금 이제 지방채 발행을 지금 현재 일상감사 다 완료하고 저희 예산부서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내년도에 이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보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과의 약속, 시민들이 또 동부고속도로에 편향적인 도로가 되지 않고 또 한쪽 다리 그 저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이 한번 좀 지적을 우리 그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2월달 또 이번 달에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할 때 보면 우리 마침표 하나 틀리지 않은 그런 업무 보고가 그대로 올라와요. 네? 이렇게 말해 이거 뭐 그래도 뭐 저희들도 보긴 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불법 노점상 및 적침을 정비하다 보면 이거는 아예 칸 수서부터 글자 토시 받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요도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뭐 7월 보고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과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에 담지 않고 해 오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용도 폐지 건수가 총 몇 건이죠? 114건인가요? 예,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114건 5월 말 기준입니다. 하나 좀 설명드리죠. 우리 송탄 터미널이 있죠. 네, 송탄 터미널에 CU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공유주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차라리 그 주차장 시민들에게 좀 한번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 차라리 주차장 다운 모습을 좀 갖춰서 무상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뭐 송출에서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좀 관리과장님이 한 번 더 가보셔서 아마 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또 구도심에 너무나 좀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요. 주차를 막 일방팔방 다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 그다음에 또 일단 거기 또 사유지에 대한 부분, 터미널 그 주체의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또 본인들 소유라고 해서 주차를 못 되게 아예 이 선을 쭉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공유재산 관리니까 그것도 재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토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굳이 뭐 주차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보다도 주변 상가들이 좀 되고 있으니까 라인이라도 좀 거주고 차라리 진입로 방향이라도 좀 설정을 해주고 입구 출구 방향만 설정을 해줘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조금만 정비해주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그래도 시에서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는 그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국유지, 시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번 정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해주셨고 요 세 개과만 먼저 하시고 또 나중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세 개 부서의 질의를 종료를 하고 2차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겸 의원입니다. 41페이지에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이 지난 7월에 했죠. 우리가 이게 중간 보고가 7월 그때 며칠 날에 한 거죠? 14일 14일 정도에 11월에 최종 보고에는 예정대로 되는 네. 여기서 뭐 저도 참석을 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어른이 보호구역 30km 제한 시간대별로 좀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그 속도 제한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통학 시간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등하교 시간 이외에 특히 이제 야간 시간대에는 어린이 통행이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그냥 일괄되게 균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조금 전체 교통 흐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체증이나 이런 뭐 상습 정책 구역 그런 것들은 다 얘기가 나와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년도 결과를 물어봤더니 70%가 넘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기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좌회전 신호 출퇴근에 좌회전 신호가 아직도 안 된 짧아가지고 정체되는 구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민원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예. 나가셔가지고 확인하셔서
뭐 한 3, 4초만 길게 해도 차가 몇 대는 더 빠져나가거든요. 네, 네. 예, 좀 같이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교통 경기도 지방교통위원회 제출이 되면 거기 심의해서 다시 보완이 내려오나요? 아, 거기도 이제 심의 의견이 있는데 거의 시군 의견 존중해주고요. 아, 결정이- 거기서 이제 예. 특별히 뭐 따로 보완이 많이 내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면허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 면허 시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학과 시험 네, 이용자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소는 좁지 않으세요? 이거 확장을 했습니다. 기존 이번에 그 확장을 해가지고요. 올해 예산 받아서 70평 정도 됐었는데 90평으로 확장을 했고요. 근무 인원도 이제 4명까지 늘어나서 네, 좀 우리 공간이 교통정보센터는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는 고덕으로 이전해요? 지금 교통정보센터요? 네. 아니 아직 그런 게 별도로 스마트 도시 교통센터 고덕지구 이전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이전 비용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기대 효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난 이전해서 교통정보센터를 좀 증축하는 거로 이렇게 그게 아닌가? 44페이지, 40. 4페이지. 요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이 내용 이전 계획은 제가 파악을 따로 안 한번 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무료 공영 주차장도 방치 차량 때문에 좀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장기 일화되고 예. 그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요. 네. 그것도 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우리 서부 지역 광역버스 이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5504인가 그건가요? 네, 5,503번입니다. 5504번, 3번. 3번인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용자가. 예, 지금 현재 이제 4월, 5월 두 개를 뽑아 보면 주말 같은 때는 좀 만차 가까이도 이제 탑승을 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왜 이렇게 많죠? 주로 이제 토요일 날 서울 쪽에 올라가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에 좀 몰리고요. 주말에 나가는 거 지역 상권하고 연관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 있었죠. 교통이 좋으니까 많이 나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왜 주말에 왜 이렇게 많지? 아무래도 생활권, 수도권 쪽에 뭐 이용할 수 있는 한번 설문 한번 해보세요. 설문 어디 가시나? 네, 쇼핑 알겠습니다.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파악 한번 해보셔. 교통약자 이동권은 이제 임산부가 추가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임산부 수가 총 한 2,500명, 2,5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파악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3일 오늘 빼고 3일 수요일까지 한 120분 정도가 이제 등록 일단 신청을 하셨고 한 30회 정도 운행을 지금 아, 했습니다. 네, 이건 등록을 해야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무한대. 일 4회고요. 일 월은 8회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월 8회. 네. 뭐 이 정도면 불편함 없겠네. 무료죠?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 요금 1,500원 이거 있습니다. 1,500원. 이 바우처 택시 지금 80대인데 좀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 임산부 부분이 그 올해 이제 조례 개정 전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초 50대에서 이걸 대비해서 이제 80대까지로 이제 미리 늘려놓은 대비해서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 네, 예, 같이 여쭤보시죠. 그 바우처 택시나 좀 지역 민원이 그 지역별로 좀 이렇게 택시가 좀 격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현황까지는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좀 그런 지역별 균형도 좀 고려해서 좀 선정 향후에도 증차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수요 파악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걸 좀 다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1페이지 우리 김진 과장님 이게 책임보험하고 종합검사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직 그 전체적으로 프로테지는요. 네. 그 한 3%에서 6% 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3%에서 6% 근데 정도. 여기 이제 과태료가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요. 매년 과태료 징수율이요. 한 38% 정도 평균 나옵니다. 한 5년치 평균 따지면요. 5년치 평균에 예. 매년 부과된 금액의 한 38% 정도가 왜 징수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당해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아니 이 과태료는 지금 저기 아니야 책임보험하고 종합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이잖아. 예, 맞습니다. 거기도 그대로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는 한 38% 나오고요. 관년도는 한 5.5% 정도 나옵니다. 징수율이요. 문제네. 무보험 차량 이거 미중결 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보험 미종결 건은요. 지금 현재 이제 의무보험을 안 들고 이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300여 건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관연도 이제 이미 5년 시효 소멸이 지난 건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정리를 다 했고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뭐 징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직권 말소를 하든지 운행 정지 명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한 거 자료 좀 하나 좀 부탁. 아, 예, 알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이 2자녀인데 나이는 어떻게 돼?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8세 자녀거든요. 미성년 자녀만 미성년 자녀에 그러니까 따라서 나이가. 예. 이것도 18세까지입니다. 똑같아요? 예. 50% 감면. 세 자녀는 전액이고요. 두 자녀는 50% 감면입니다. 지금 이것도 신규 올해 처음 사업인데 좀 반응이 괜찮습니까? 반응이라고 물어봐야 되나? 잘못 물어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올해 신설 사업인데요. 아직 뭐 5월까지 그 통계가 나와가지고 아직 뭐 어떻게 뭐 잘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순영 아니요. 김승겸 의원님께서 앞에서 좀 많은 거 질의를 해주셔갖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보면 저는 바닥 신호등은 추진 중인데 하반기에 이거를 다 추진하고 완성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신호등 면에서 이제는 뭐 여기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우 카펫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앞 근처는 30km를 하고 저는 그 아이들이 저는 등하교 시간 아닌 거에는 저는 그 하교 시간이 끝나면은 뭐 50km 뭐 50km 시내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좀 저희 주위에 뭐 해링턴 앞에 학교 옆이라든지 좀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한가요? 그렇게 신청을 해갖고 지금 설문조사 중이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가 뭐 특정 지금 어떤 초등학교 어떤 뭐 보호구역별로 세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때 같이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바닥 신호는 그 지주형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거기 연계돼서 만약에 이제 보행 신호등이 들어오면 바닥에도 파란색으로 같이 들어오는 연계된 신호등을 같이 설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 이제 통학하면서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좌회전 신호 금방 받자마자 금방 또 여기가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갖고 뭐 사고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새는 예민하잖아요. 막
다자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신호등부터 해갖고 개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용 주차장 CCTV도 설치하고 이게 이제 무료 공용 주차장을 유료화로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제 5개소를 하고 있어요. 50명 이상인 데는. 그런데 이게 무료 주차장에 이제 계속적으로 뭐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동을 안 하는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견인이나 별도로 그분한테 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차장법이 좀 정비가 되면서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차량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해서 따로 보관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이제 실비 청구를 한다든가 그 이후에는 뭐 해당 차량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처분까지 한다 거기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해 놓으신 분들한테는 뭐 모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그렇게는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1차 궤도를 그렇게 이제 차주 추적해서 하고요. 그렇게 그래도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저기 바로 직접 견인을 조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견인 권역별로 세 군데를 견인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견인한 차량은 몇 대나 돼요? 지금은 이제 아직 시행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바로 이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견인을 해갔어요. 이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네네. 해나갖고 견인을 해서 갔는데 네, 그래도 연락이 닿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어떻게? 공매처분합니다. 그럼. 그래요? 이게 보면은 무료 주차장에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하는 게 차량이 많은 거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뒤에 뭐 캠핑카들 트레일러 같은 것도 많이 주차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자차 이용권 보장 확대를 해갖고 임산부를 추가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부가 이제 등록된 임산부가 2,550명 중에 120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거 등록은 임산부들한테도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는 전부 다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모든 게 모바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등록 임산부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이용 시에는 본인이 그 센터 쪽에 전화를 해서 등록 신청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보건소 쪽이랑 연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산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하고 몇 개월까지는 뭐 아이들 뭐 예방 접종을 한다 이럴 때 출산 몇 개월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임산부의 기준이 그 모자보험법상에 보면은 출산 후 6개월까지 이렇게 돼 있기 6개월까지?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임산부들이 뭐 대부분 뭐 자차로 이동하시거나 가족과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혹시 몰라서 등록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일반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알아갖고 나도 할 걸 이렇게 아쉬움을 남지 않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대는 여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네, 현재 상태는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해서 80대를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또 이제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증차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순영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균형 있게 뭐 치우치지 않게 남부, 북부, 서부에 골고루 바우처 택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분포되게 택시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동서에 보면은 아까는 뭐 의무보험 종합금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감면 대상에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것 같은데 이제 다자녀에서 감면 대상자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감면 대상이 1,400 이거 감면 대상이 아니라 2,100만 원의 그 추징금을 그 감면 다자녀 감면에서 벌써 물은 건가요? 예, 다자녀 감면 추징되는 거는요. 예. 이게 이제는 사고서 그러니까 1년 안에 뭐 팔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추징 현황인데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지 않았어요. 7월부터 5월부터 시행해 갖고 이렇게 벌써 건수가 20건이나 다 5월에 차를 사가지고 다자녀로 사가지고 추징이 벌써 20건이나 나오나요?
예, 추징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 이전된 사람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거라 이분들이 감면받고 취득을 한 다음에요.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제가 그거는 아는데 25년 5월부터 이게 시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2달 사이에 금방 차를 샀다가 다른 데로 명의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아, 예. 그래 가지고 그래요? 추징이 된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은 자세히 좀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요새는 뭐 한 가족당 개인적 1인 1 차량을 끌고 있는 시대인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그 악용할 수 있으면 세금에 대한 것도 많은 거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혜택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아해 갖고 여쭤봤는데 차량 취득세 감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자녀가 추가는 됐지만 앞으로 이거는 더 자세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추징된 사유에 대해서요. 제가 네, 한번 다시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갖고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이관호 의원입니다. 그냥 짧게 2월달에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아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실은 주요 검토 내용이라든지 기대 효과를 통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고 쉽게 추진 계획을 좀 설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는 중간 보고회를 3월, 근데 최종 보고회를 7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7월, 12월로 바뀌었어요. 기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지 않나. 우리가 또 경기도 지방교통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용역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하는 그런 데서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된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왜 이거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이렇게 늦춰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요거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정비 중기계획인데요. 이 교통계획에 건설도로계획이 같이 반영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건설도로 용역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부 결과를 지금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서 그거를 조금 더 반영하려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11월까지는 꼭 최종 보고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2월 예, 경기지방청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아무쪼록 일단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한 마련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효과적이게 용역회사하고 잘 협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교통 정비에 좀 중기 계획 수립에 잘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면허 센터 업무 확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시가 장소 제공을 하는 거고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장소가 좀 좁아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확대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당초에 한 69평 정도 된데요. 지금 규모로 한 20평 얼추 20평 확대가 돼서 현재는 한 90평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우리 네, 공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운전면허센터 이거 업무 확대 또 운전면허센터가 평택시에 하는 데부터 실은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요. 시민들이 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 시험도 포함하고 우리 면허갱신 재교부 업무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너무 시끄러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보니까 또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2월달에 업무 보고 할 때 우리가 실은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음성 안내 보조 장치 구입,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 이런 거는 우리 업무 보고 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뭔가 좀 표시를 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부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게 있으면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연중 계획인데 2월달에 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들고 하다 보니까 굳이 7월달에 업무 계획을 추진 계획을 이렇게 담는다는 것이 좀 우리가 보고 또 질의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좀 틀려졌어요. 우리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 있죠. 네, 네. 그거 한번 어디 설치 추진 네. 계획인지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 개선 사업 추진도 실은 한 5억 정도 추가로 우리 업무 보고를 해 주셨어. 그 5억이 실은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 장비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건가요? 교부금 추가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도 뭐 교부금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5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무보험 차량에 정말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고스란히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좀 안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일일이 찾아가서 무보험을 갖다가 전화로 뭐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에다가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인데 그런 거 설치가 좀 돼 있습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 안에는 안내문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별도로 안내판이나 그런 거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으로 좀 보는 건 좀 그렇고 실은 한쪽에다 우리 차량 등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 홍보대를 하나 설치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심각성을 좀 우려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잘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올여름 날씨도 더운데 건강도 잘 조심하시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안 했어도 부위원장님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주요 사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까 도로건설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이걸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 도로건설관리계획이 25년도 말에 어찌됐든 완료라고 돼 있는데 보고서에는 근데 그것도 약간 뭐 지체된다고 하잖아요 일정 부분.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그거에 따라서 또 도로교통 정비 이 중기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용역 기간이 똑같이 25년도 12월인데 이거는 늦어지지 않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매칭이 되는 게 베스트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그쪽 건설도로 계획 용역이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용역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뭐 계획이라 이런 거는 저희가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어서 최종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 계획은 그거라도 일부 반영해서 11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과연 좀 완벽한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 부처 간에 좀 협의도 좀 하시고 어쨌든 국장님 소관국이니까 잘 협의해서 좀 그건 처리를 좀 해주시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건설관리계획도 벌써 이제 용역을 한 2년 이상 추진을 해서 개략적인 그 내용은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아까 이제 다만 그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이제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이 아직 이제 실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대강 정리된 내용을 이쪽 그 용역에도 담아서 그렇게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제 교차로라고 표시돼 있지만 거기 1번 국도 45번 국도 탄환 진입도로는 네. 그 출퇴근 시간에 보면 좌회전 차선이 1차선에 쭉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상습 정체가 굉장히 신호가 아마 3번 길 때는 뭐 3번, 4번, 네, 네. 5번 바뀔 때까지 못 가고 있고 그래서 본선 차량들도 지체되고 있잖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한 뭐 계획은 이제 갖고 계세요? 이번 영역에 이게 중점 사항으로 반영이 지금 돼서 저희 검토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45도로 올라타는 그 날개도로 확장을 포함해서 소통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25년도 5월달 기준으로 학과 시험 인원이 전년도에 이렇게 쭉 늘다가 약간 오히려 줄어드는 인원이 5,820명이면 개월수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저희가 따로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별도로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그 학과 시험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좀 연년도 거를 좀 비교 분석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 적성 검사 갱신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좀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그 유료화 개선 공사 추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저번에 전에 그 과장님 계실 때도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동지역과 읍면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주차장에 대한 유료 무료에 대한 저항감이 달라요.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전부터 유료 주차장을 많이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은 대부분이 무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주차장 관련돼서 이 유료화 시키는 데는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실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저항이 부딪히면 또 뭐 연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행정의 일관성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하여튼 저도 이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시민들한테 좀 이해가 동의가 좀 구해지는 방식으로 해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진 결과는 저도 알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그 주차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지금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조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마련됐어요? 예. 지금 번호판이 띄어져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실질적인 견인 조치든 좀 해야 된다는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문제는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확보가 아직 안 돼 있.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요 서부, 북부, 남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시설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지금 9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똑버스 운행은 계획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 예, 올해 현덕하고 서탄의 시행 예정인데요. 8월 3주 정도부터 운행 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험 운영하고요. 운행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개통식은 하나요? 네. 현덕하고 서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시민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시고 또 운영 속에서 잘 좀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또 보완할 점들은 보완하고 확대 여부도 그 속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 아닌데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그 스마트 우리가 버스 승강장이 타 시군도 굉장히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하여튼 요구 사항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시에도 그런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데 좀 단가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승강장들도 보면 그 그늘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 햇빛이 많이 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 폭염이기도 하고 더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도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그 승강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상부 지붕의 선텐을 요즘에는 저희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진한색 검정색으로 이제 차단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현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타시군에 좀 벤치마킹 할 부분도 있으면 좀 해서 좀 시민분들이 너무 더워하시기 때문에 그럼 좀 사항들을 좀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무보험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검사 뭐 의무 이행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징수 실적이 높은 거잖아요. 작년에 예금 압류를 많이 해가지고요. 징수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이제는 예금 압류 시스템이 그 적용을 해가지고요. 예금 압류가 많이 돼가지고 징수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이제 민원도 많을 텐데 영민원들도 하여튼 뭐 그런 고충도 잘 뭐 우리 소장님이 잘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여튼 이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그 저류지 관련해서 지난해도 이제 그 저류지에 대한 목적, 시설 이 부분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도 아직 그 폭우에 대한 시기가 아직 다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총 우리 저류지가 38개가 있는 건가요? 평택시에? 예. 여기 뭐 책자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기능이라는 게 저류지 기능이라는 게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하천하고 지대 그 높낮음에 따라서 뭐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은 강제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수문을 닫아서 일부 가둬놨다가 어느 정도 하천에 그 수위가 좀 낮아졌을 때 저류지를 개방을 하는 그런 수동적 방법도 있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그 수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평택시 38개 시설 중에서 저희가 현장 답방을 안 했었지만은 그런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그 도로 점용 허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업지역이라든지 준 상가 시설 이럴 때 지하 주차장을 이제 입차 출차를 할 때 거의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점용허가 받아서 입출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보도블럭의 시설이 벽돌 블럭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시공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포장으로다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포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장소 앞에 번호가 보면은 지하 주차장을 드나드는 그 앞에는 보도블럭이 꿀렁꿀렁 해가지고 좀 올라온 데도 있고 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시공을 또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점용허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거를 공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법에 맞춰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 지금 공영주차장을 무료해서 이제 유료화로다가 지금 전환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뭐 유승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금 몇 프로나 그거 레카차로 해가지고 자동차 보관소라고 그러나요? 따로 뭐 시설이 있죠. 자동차 보관. 저희가 아직 장기방치 차량 직접적으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견인 장소로 3군데를 지금 마련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장기방치 시설 1개월 이상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견인 조치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요즘에는 뭐 바캉스 휴가철이라 좀 드물겠지만은 캠핑카를 갖다 많이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캠핑카 주차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평택시에 이 부분도 캠핑카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유료로 평택시에서 그런 거는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직 캠핑카까지는 저희가 사업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그거는 보유 대수나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걸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캠핑카를 지금 유료 주차장에다가 24시간 주차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는 거의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좀 외곽 지역에다 많이 캠핑카를 주차를 해놓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시설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유료로 주차를 할 때 좀 저렴하게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캠핑카는 뭐 매일같이 움직이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평택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과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평택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120억 정도, 100억 이쪽 저쪽 플러스 마이너스. 네네. 거의 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가 143억 7,700만 원. 그리고 24년도가 123억, 25년도 현재 5월 말 기준에서 21억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그걸 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수입이 돼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단순히 그걸 수익 논리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린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럼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들어보세요. 그 과태료 부분은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그 징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에는 이제 그 삼성 산단의 그 주변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이제 주차장 확보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그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근로자들이 그렇게 그 차를 또 운행을 그렇게 했던 적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가급적이면은 그 주차장이 그렇게 뭐 충분히 확보된 여건은 아니지만은 정당하게 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그 좀 사용을 하는 게 그 문화로 좀 정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은 일반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제가 이게 25개 읍면동을 다 제가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한 개동만 예를 들어서 했기. 지금 고덕동이 건수가 단속 건수가 2023년도가 10만 1,300건이고 2023년도가 10만 8,300건이고 2024년도가 10만 1,300건이에요. 고덕동이 최근에 뭐가 됐죠? 택지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차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 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선 도시에서 접할 건수가 최고 많아요. 그러면 주변에 주차 시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뭔가 지금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잘못 설계를 한 거죠, 이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고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구도심 쪽이 상당히 많아요. 서정동, 구도심 쪽, 신장동 이런 쪽. 그러면 거의 뭐 이제 서민들께서 뭐 이 구도심 이런 부분은 뭐 갑부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갑부분들은 뭐 대형 쇼핑센터나 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맛집도 아주 주차장 넓은데 이런 데로 다니면서 좀 식사도 하시고 그럴 텐데 거의 뭐 서민들 위주로다가 영업하는 그런 장소 이런 부분이 주차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그 버스 전용차로도 연간 한 10억에서 11억 위반 과태료가 이것도 지금 제일 많이 그 건수가 그 안성IC에서 진입하는 도로 그 도로에서 제일 많이 그 적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도로 위치를 1차선에서 3차선, 지금 현재는 3차선이지만은 3차선의 전용 도로 카메라를 3차선의 전용 도로를 1차선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그 이제 드론 촬영 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극심한 정체 구간. 아, 네, 네. 그거는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드론 촬영 비용이? 그거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비용은 추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대중교통과는 유승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폭염 시기에 버스 승강장에 쉘터용 박스는 뭐 냉난방이 잘 되어 있어요. 쉘터 박스는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데 일반 승강장에는 에어 선풍기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행감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통북 쪽 대래시장을 많이 찾아요.
특히 장날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5일장 해가지고 근데 그쪽에 승강장이 현재 에어 송풍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설치할 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는 그 예산 상황상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올해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뭐 다중으로 이제 승강장 중에서도 그 수요가 많은 승강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위기 때문에 이게 폭염이라는 게 그냥 일시적인 계절에 대한 뭐 여름철의 폭염이 아니고 이거 재난으로 봐야 될 상황이에요. 재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택시에서도. 물론 이제 예산도 중요해요. 대중교통과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그 버스 승강장 통복시장 노탈이라고 그러죠. 통복시장 노탈에 버스 승강장에 선풍기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못했어요. 근데 올해도 또 뭐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고요. 좀 올해 좀 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좀 그 시장 노탈이 승강장만큼은 설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차량노동사업소 지금 특사경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특사경에 팀장 포함해서 3명 세 분이 있습니다. 계시죠. 예. 그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연도를 보니까 우리가 건수 2023년도가 미준결된 게 352건이 되어 있고 24년도가 346건이 되어 있어. 이거 처리를 지금 못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사법 처리 못한 특사경 미종결된 게요. 네. 정확히 336건 미종결돼 있습니다. 300. 5월 31일 기준으로 336건입니다. 올해. 예. 네. 아니 제가 2023년도 거 말씀드린 거고 2024년도 거 말씀드린 거예요. 2023년도 건은 53건이고요. 네네. 2024년도 건은 148건입니다. 근데 여기 책자에는 지금 2023년도는 352건 미준결이 2024년도에는 346건, 2025년 5월달에 336건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지금 미준결된 상황에 대해서 2023년도면은 꽤 오래 지난 세월인데 이렇게 평택시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주소지 변경을 해서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또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현재 미종결 사건에 대해서요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 이제는 뭐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주소지로 이게 보내게 돼 있거든요. 이첩을 하게 돼 있어서 뭐 2021년, 22년, 23년도 건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종결이 안 된 것도 있지만 타시군에서 이렇게 이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다 전입 신고를 못 받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전입 신고 자체는 저희가 안 됩니까? 뭐, 안 됩니다. 적으로 위법입니까? 예, 위법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지금 2025년도 하반기가 접어들었는데 2023년도 건 352건을 올해도 처리하기 어려울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2023년도 총 미종결 건수가 352건이고요. 네. 2024년도 총 미종결 건수가 346건이고 그러니까 이 많은 건수를 2026년도에 해결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차차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을 확대를 시켜야죠, 소장님. 단속 사법 처리하는 사람을 증언을 해줘야죠. 미종결 건수도 많은데요. 미종결 건수는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고요. 신규로 이제는 발생하는 건수가 많아서 이게 이제 전체 건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